작사를 의미하는 스피어와 보이스피싱에서의 피싱이 결합된 스피어 피싱은 어부가 배 위에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즉, 어부가 작살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냥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범죄자들도 개인별, 기업별로 목표물을 정하게 되면 끊임없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비밀을 탈취해내기 위해 공격을 시도합니다. 특히 기업형 스피어 피싱으로 인한 범죄 피해는 개인보다 피해액이 굉장히 크고 기업의 영업기밀 등이 노출됨으로써 추가 피해가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메일 무역 사기는 보통 해커가 거래처로 둔갑해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이메일 내용을 읽고 교묘하게 편집한 후 무역 대금을 가로채는 형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내 기업과 해외 협력업체 간의 무역거래 사기 피해로 인해 해외 수사기관에서 한국경찰청으로 국제공조 요청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기업 간 무역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을 국제무역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이메일 무역 사기 사건으로 협력업체 간의 이메일 도용한 이메일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권한 획득, 라이베리아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한 나이지리아 무역 사기와 앞으로 사이버 범죄의 주요 타겟이 될 기업형 이메일 무역 사기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업체 간 이메일 도용 사례를 알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에 대응할 수 있고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권한 획득에 관한 사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무역 사기 사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업체 간의 이메일 도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 박중현 경사입니다. 이메일 무역 사기는 국내와 해외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중요 정보를 주고받는 기업형 이메일 주소를 도용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이메일 주소의 중간 글자를 대문자로 변경하거나 소문자로 변경하고 정상적인 이메일 주소의 숫자를 재배치하기도 하며 이메일 주소의 중간에 첨자나 숫자를 추가합니다. 또 이메일 주소의 중간에 언더바를 추가하고 이메일 주소의 도메인 주소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이메일 주소를 숫자나 첨자를 더한다든지 문자를 재배치하는 경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 도용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고 이는 기존의 익숙함을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제 발생한 사건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메일 화면은 라켈 페레즈라는 동일인으로부터 온 이메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메일 2건은 피의자가 변조한 이메일을 통해 보낸 것입니다. 피의자는 알루이닷컴이라는 실제 거래처와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만들기 위해 알루이닷넷이라는 도메인 계정을 새로 등록한 이후 이메일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관이 발견하기 전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접수되어 진행한 2건의 국내와 해외 업체 간의 이메일 무역 사기 사건의 경우 업체들이 달랐지만 범죄 수법은 동일하게 기존에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를 첨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도용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기업은 마치 정상적인 이메일로 간주하고 결제대금 지급 일자와 영업 비밀을 그대로 전송하게 됩니다. 2. 악성코드 유포. 도용한 이메일 주소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기업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무차별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를 수신한 피해자들 중 누군가는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메일에 첨부된 인보이스 내지는 견적서를 누르거나 첨부된 파일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범죄자가 의도한 대로 반응한 컴퓨터를 시작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결국 최종 타겟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장악하기 위해서 회사 내 설치된 컴퓨터를 측면 이동하면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장악하기 시작한 컴퓨터 내의 정보들은
범죄자들이 미리 지정한 곳으로 정보를 유출하며 회사 내에 가장 취약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회사들이 주고받는 이메일 내용을 들여다보며 결제대금 지급 계좌와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짜를 주고받는 이메일이 오갈 때를 주목하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또 회사 내 컴퓨터 침입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를 탈취하게 되면 쉽게 발각될 수가 있고 회사 내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하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3. 불법 권한 획득. 정상적인 이메일 주소와 유사한 도용된 이메일 주소에 인보이스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발송한 후 누르거나 첨부된 파일을 설치한 피해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범죄자의 입장도 누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어떤 결제 과정을 거쳐 승인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결국 범죄자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면 범죄 수법이 탄로나거나 발각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 이메일을 노리거나 영업 상무 등 대금 지급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메일을 타겟으로 삼아서 탈취해내고자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가장 빠르게 대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무역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송금을 한 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도인 측에서 상당 기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화를 하거나 독촉 이메일을 보내면서 알게 되는데요. 대부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초기에 내부자의 소행을 의심하지만 외부인에 의한 이메일 무역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나이지리아 무역 사기. 국내에서 발생한 이메일 무역 사기 발생 관련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가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이메일 무역 사기 이전에 통상 비자금 이체 또는 투자 대출 등을 미끼로 일정에게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선불 사기라고 하고 나이지리아 형법 제419조에서 이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어 419 사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선불 사기는 가나, 카메룬, 베냉, 라이베리아 등 경제적으로 낙후된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통상 나이지리아 사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17년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영국에 있는 해운업체와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 간 이메일 내용이 해킹되면서 약 3천만 원의 무역 대금이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국제공조 사건이 접수되어 필자가 3개월간 추적하여 검거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협력업체 대표자의 이메일을 도용하여 영국 해운업체의 대표자 이메일로 직접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수개월간 발송하여 피해를 입게 된 사안으로 피해 대금을 국내에 거주하는 라이베리아 외국인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가로채려 한 수법이었습니다. 특히 라이베리아 국가는 내전 등의 상황으로 대부분 난민 신청자들로 국내와 해외를 별다른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송금되는 직후 인출하여 돈을 들고 출국하도록 교육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메일 무역 사기 사건은 발생 직후 해외 기업이 신속하게 계좌 동결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와 동시에 수사기관에게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만 피해금 환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2017년 5월 이번에는 미국으로부터 4억 원의 무역 대금이 국내로 송금되었다는 국제 공조를 접수 후 약 3개월간 추적하여 검거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17년 1월 달에 진행한 국제 공조 사건은 영국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국제 공조 요청이 들어온 사건으로 전혀 별건의 사건으로 보였지만 범죄자들을 검거하여 확인한 바 나이지리아에서 해커 조직들이 운영하는 동일한 범죄 조직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해커 조직은 기업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침투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으며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무역 대금은 한국 등 최소 3개 국가 이상을 경유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기업형 이메일 무역 사기와 예방법. 경찰청 이메일 무역 사기 접수 현황은 2013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 현황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모 기업에서 이메일 해킹을 당한 후에 240억 규모의 피해를 입은 내용이 뉴스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메일 해킹만으로 기업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게 된 것이죠. 이메일 계정의 유출 경위는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기업 내 회사 직원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는 각 개인이 영업 차원에서 명함을 돌릴 수도 있고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알릴 수 있는 등 그 범위는 개인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위로 이메일 주소가 도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면 회사 내 보안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메일 무역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국제공조를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회사 내 이메일 접근 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파이어월 설치 설정 등을 통해 해외 IP 주소 로그인 차단 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기술적, 비용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체 도메인 계정을 보유하고 이메일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글 앱스, 네이버웍스, 다음 스마트워크와 같은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기존 이메일 주소를 계속 이용하면서 악성 코드 첨부 파일 탐지, 2단계 로그인 인증, 해외 로그인 차단 등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앱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메일과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회사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버로 이메일 서버를 이전하는 경우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메일의 경우 메일박스 관리를 입력한 이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메일 계정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이에 스레드 방식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연계되어 표시됩니다. 즉, 피의자가 유사한 이메일 계정을 생성한 후에 이름만 같게 하여 이메일을 분리할 경우 기존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메일로 메일함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여 의심되는 메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관리하는 서버의 경우 악성 코드 필터링 기능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 업데이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악성 코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2단계 인증 서비스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자체 이메일 서버에 이런 기능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송금 계좌 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차 등으로 인해 야간에 연락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전화 연락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역업체의 특징상 시차 등의 문제로 인해 수상한 이메일을 받은 이후에도 전화 확인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심야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상대 업체에 직접 확인을 해야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에게 계좌번호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쉽고도 간단한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서 처벌할 수 있는 이메일 무역 사기 사건의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비밀 침해의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 등 위 변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기업 차원에서 예방법은 우선 계좌 변경 요구 시 전화, 팩스, SNS 등으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은 지정된 국가 이외의 해외 IP는 차단합니다. 또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신용장을 사용하며 결제일자 및 계좌 변경 요구 시 반드시 책임자에게 확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메일 무역 사기는 해외 송금으로 대금을 편취하기 때문에 해외 송금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계좌를 동결하는 시간이 국내처럼 곧바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해외 송금 같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추가 중개 은행을 거치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결국 범죄자들이 돈을 재이체하거나 출금이 쉬운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법이 최우선이며, 한번 이루어진 송금은 곧바로 인출되어 해외로 반출되기 때문에 환수 조치 또한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핵심 포인트. 업체 간 무역 사기의 타겟은 기업형 이메일 주소를 도용하는 것으로 주로 일어나며, 협력업체들이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주고받는 점을 노립니다. 이메일 도용 방법은 이메일 주소의 중간 글자를 대문자나 소문자로 변경하거나 주소의 숫자 재배치, 중간에 첨자나 숫자 추가, 언더바를 추가하는 등 교묘하게 주소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악성 코드의 유포는 제일 먼저 범죄자가 보낸 이메일을 피해자가 열게 되면 피해자의 컴퓨터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까지 도달하여 컴퓨터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 후에 회사 내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장악하고, 이렇게 추출한 정보들은 범죄자가 미리 지정한 곳으로 수집됩니다. 범죄자들이 노리는 타겟은 회사의 대표자, 영업상무 등의 이메일로 이들이 대금 지급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타겟으로 삼는 이유는 가장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여 대금 계좌를 변경하고 해외 송금을 이루어지도록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메일 무역 사기의 특징은 범죄 인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며, 매도인 측에서 입금 지연으로 독촉 이메일을 보낼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내부자 소행을 의심하지만 외부인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불 사기란 통상 비자금 이체 또는 투자, 대출 등을 미끼로 일정액의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낙후된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나이지리아 사기라고 불립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형법 제419조에서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어 419 사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특히 라이베리아 국가는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이 발생하여 국내외를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어 범죄 가담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무역 사기의 범죄 수법의 첫 번째는 난민 국가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거액의 돈이 송금되면 인출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제3국의 해커 조직을 구성하여 탈취한 기업 정보를 통해 무역 대금을 가로채고 최소 3개 국가 이상을 경유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 있습니다. 기업형 이메일 무역 사기는 2015년도부터 크게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도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업형 이메일 무역 사기는 명함 등을 통해 유출된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무역 대금을 가로채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메일 접근 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파이어월 등을 설정을 통해 해외 IP 로그인을 차단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 구글 앱스, 네이버 웍스, 다음 스마트 워크 등을 통해 악성 코드 첨부 파일을 탐지하고 2단계 로그인 인증, 해외 로그인 차단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